기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뭐 생명과 재산뿐만을 하고 안보 관련 법령에다가 플러스 요새는 재난관리법이 들어가 있어요. 재난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는 게 민방위본법이다. 그리고 또 여기는 비군사죠.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군사 관련이기 때문에 지원도 17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게 돼 있고, 또 예비군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비군법은 조직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8년까지 하잖아요. 예비역 장정부, 예비역의 병, 보충역의 병, 장준부에다가 예비역의 병, 그 다음에 보충역의 병이 8년 하고 마치고 나면 바로 민방위로 편입합니다. 민방위로 편입을 하는데, 근데 예비군법은 우리가 예비군법을 이제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최초에 뭐 목적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직한다. 그 다음에 편성한다. 조직은 말씀드렸죠. 예비역 장준부, 예비역의 병, 보충역의 병 8년까지. 그러니까 편성은 뭐죠? 지역하고 직장으로 편성하잖아요. 지역하고 직장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법은 동원, 훈련 이렇게 돼 있죠. 동원, 훈련. 그 다음에 동원이나 훈련 받을 때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상하고 치료.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적 보상, 인적 보상. 근데 예비군은 민방위는 예비군법은 국방부령이에요. 국방부 자체 산하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은 지금 국민안전처 소속입니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인데 이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애매해요. 이게 장관급 장관이에요. 장관이 아니라고. 이게 뭐 장관은 장관인데 장관급 장관.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총리령이란 말을 쓰죠. 총리령. 그러니까 같은 장관이라 그래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지금 관할을 하는 거에 민방위기본법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리령이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직 편성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국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로 협의회 그 다음에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 시도, 시군부, 읍면동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여기 또 계획도 마찬가지죠. 기본계획, 그 다음에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 시도, 시군구 계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민방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명령이라는 거를 들어가 있어요. 법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기에 조직된 사람, 편성된 사람들을 같이 패턴으로 맞춰서 조직돼 있고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원을 우리가 예비군법은 동원을 지금 조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훈련이 돼 있죠. 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에 동원이 이제 그 돼 있는 상태고요. 구조가. 그 다음에 보상하고 치료는 패턴이 같아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봐서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패턴을 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자꾸 공부를 하시면 되고 예비군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예비군법의 숙지를 뭐 허락을 했으니까 여기 차이점만 찾아가면 편하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민방위법 따로 예비군법 따로따로 공부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뭐 왜 이렇게 와야 되느냐 그렇게 컴플레인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편안하게 듣고 그 다음에 예비군법을 기본 숙지를 해서 차이점만 찾아가면 쉽다 이 말이죠. 어차피 예비군법은 45문항 나오잖아요. 45문항 나오니까 이걸 100% 숙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민방위법을 다 뭐 외워야 된다고 해서 하겠지만은 이제 민방위법은 이제 이런 차이점 그리고 조직도 조직하고 편성의 차이점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면 여기 법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민방위 기본법 쉽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양도 많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런 패턴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다시 예비군법은 이제 직보가 가시면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일주일에 보통 1회 내지 2회를 2회독을 해요. 사실은 이제 직보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회에서 2회독 하니까 보통 시험 보기 전까지 한 4, 50회 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암기 수준까지 올라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의 민방위법도 한 80쪽인데, 15문항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차이점을 해야지 그걸 같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점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2번에 끝날 겁니다. 2번에서 끝나니까 뭐 이렇게 양이 많은데 2번 하냐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한번 볼게요. 기본법의 목적. 민방위 기본법의 목적. 그래서 민방위 기본법은 전시사변 이해주라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 통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전사비는 똑같죠.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란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비군법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설치, 조직, 편성, 동원 등 그거는 이제 예비군법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 근데 이제 민방위 기본법의 목적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민방위 기본법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의 용어의 정의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점심 시간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 정도는 복습할 시간 줘서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오시면. 그래서 인터넷 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문제를 드리지만 여기서는 좀 그럴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가정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목적. 그래서 민방위법법 시행령 목적 보면 이형은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또 시행 규칙 목적. 또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뭐 예비군법하고 유사하잖아요. 위임한 사항.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이형의 목적이고 규칙은 법과 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2조를 보면 민방위라는 것은 다음 항목 어느 하나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의적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민방위 사태라는 용어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민방위 사태가 뭐냐. 그게 전시사변 이해주라는 비상사태. 그래서 약칭하면 뭐 전사비죠. 그 다음에 남목은 통합방위 사태. 그 다음에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그러니까 민방위 사태, 민방위 용어의 정의, 민방위 기본법의 목적, 그것만 딱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뭐냐? 전사비다, 통합방위 사태다, 그 다음에 국가적 재난, 또 그 다음에 장관이 정하는 재난 사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딱 민방위 사태를 기본적으로 딱 머리에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교재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비, 통합방위 사태, 그 다음에 재난 사태, 국가적 재난, 그리고 정하는 재난 사태가 민방위 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할 방공, 방제, 구조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의적 활동. 그게 민방위의 정의다. 기본법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사비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하고 설조 편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좀 이게 용어가 비슷하니까 차이점을 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뭐라 그랬어요? 전사비, 통합방위 사태, 그 다음에 재난 사태. 그리고 민방위는 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도하에서 주민이 수행할 방공, 방제, 구조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의적 활동이다. 그리고 기본법의 목적은 딱 거기는 밑줄을 치시면 돼. 비교해가지고. 헷갈려 하니까 전사비나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플러스 설조 편동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사항을 볼게요.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수습 복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라고 하나 해놨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수립 시행하고 그리고 사태가 났을 때는 신속히 수습 복구해야 된다. 사태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전사비, 통합방위 사태, 그 다음에 재난사태. 그 세 가지일 때 신속히 수습 복구하라. 그런 내용이죠. 또 국민은 또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해주고 그리고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입이 돼서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도 국방의 의무에 들어간다 그랬죠. 국방의 의무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는 민방위에 편입돼서 민방위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방위기본법은 국민이란 말도 나와 있는데 주민이란 말도 많이 나와요. 주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뒤로 쭉 읽다 보면 주민이란 말이 있어요. 주민. 주민은 국민하고 주민하고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걸로 받아들이는 게 낫죠. 국민은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국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민방위법은 주민이란 말도 여기에서 뒤에 부분에 보면 나온다. 그 다음 재정상의 조치요. 그 다음에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예방, 예수복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는데 그럴 때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은 전부 또는 일부가 거의 100%입니다.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권한위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다. 두 가지 빼놓고는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 딱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준비명령에 대해서 권한의 일부 그 두 가지만 일부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2항 2조에 보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지원. 그래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2조 1호에 따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호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그다음에 2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그다음에 세 번째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그다음에 4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 훈련의 실시. 그러니까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5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를 하던가. 첫 번째가 뭐죠? 사태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수습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가 들어가고, 이제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에 대해서 시설 설치 보수,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민방위 시설 설치 보수가 2가지가 딱 공통된 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물자, 장비의 보비, 물장 보비, 이렇게 해서 그냥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다. 그래서 이번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딱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민방위 사태라고 그랬죠. 민방위 사태를 기본적으로 좀 민방위 사태가 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사비, 통합방위 사태, 재난 사태 그렇게 해서 체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 재정으로 수습복구가 어려운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설치 보수, 또 민방위 관련 시설 설치 보수가 있는데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공통된 걸 잡아놓고 가시는 게 편하다.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그 다음에 물자 장비의 보비 이렇게 해도 되고, 보급 및 비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적용한다. 민방위에 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을 하는데, 다만 여기도 이제 군사적 법령이기 때문에 군사적 필요에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병역법이나 예비군법이죠. 예비군법이 민방위기본법보다 우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군법에서 민방위 대장이 있죠. 민방위 대장을 보류자로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민방위에 대해서 임무는 수행을 하지만 예비군법에서 보류를 해준다. 그래서 병역법, 예비군법이 훨씬 더 우선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의회 및 계획이 있어요. 협의회 및 계획이 있는데, 여기 중앙협의회가 있다 그랬죠. 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협의회가 있는데, 예비군법은 있어요, 없어요?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방위는 중앙협의회, 시도, 시군구, 읍면동 협의회가 있어요. 예비군법은 중앙협의회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협의회가 있죠. 읍면동 협의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차이점 같은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누구냐? 지금 위원장은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그 다음에 위원들은 장관 플러스 장관급 관련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협의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군구는 똑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읍면은 읍면동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전에는 지금 이제 이거 지금은 이제 취소했는데 인원이 20에서 3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조항이 지워졌죠. 그렇지만 이걸 알면은 이거 나누기 2를 하면 10명에서 15명. 이건 또 살아났대요. 그
그 다음에 여기서 3명을 빼면 7명에서 12명. 그 다음에 읍면동은 58. 그래서 위원 있고.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협의회를 6조를 보면 민방위 관한 국가의총회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둡니다. 또 중앙협의회 구성,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또 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을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지만 영 중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보고, 이제 규칙은 주로 서류 관련인데 또 중요한 파트가 풀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하고 중심을 영으로 좀 잡고 가셔서 보는 게 편하다. 영 3조 볼게요. 법 6조 1항에 따라 중앙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2로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행정적으로 총리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이 우리가 장관들 서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총리가 뭐 유고가 됐다. 그러면 바로 누가 되겠어요? 기재부 장관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게 서열이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들어갑니다. 국정원장. 그 다음에 3호에 가면 인사혁신처장. 그래서 그 전에 행자부에 소속이 됐는데, 이제 인사 관련해서 인사혁신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차관급이죠. 그 다음에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 중앙협의에 관한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약관명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민방위협의회는 자문위원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제가 여기 교재에 보면 혹시 그 뒤에 보면 정부조직 개편이 있죠. 한번 보세요.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정부조직기구들을 보면 대통령 밑에 대통령 비서실 있죠. 지금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국가안보실 실장. 그 비서실도 있고 국가안보실,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 뭐 사령탑이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또 대통령 경호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또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도 뭐 장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뭐 장관급 이상이 되겠죠. 부총리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국무총리의 산하에는 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보훈처, 식품의약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게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 국무총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에는 이제 장관이잖아요. 서열이.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육부, 그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는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7번째인가요? 7번째. 그렇게 하니까 국방부도 서열상으로는 높죠. 그 다음 국방부 다음에 행자부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국방부 밑에는 병무청도 있고 방위사업청이 있고, 또 행자부 밑에는 경찰청이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장관들을 가지고 뭐 아느냐 모르냐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비자료 업무 담당자가 되면 또 실제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7급 하신 분들은 나는 군부대에서 근무하니까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훈처장이라든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총리 산하에 있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바로 또 여기 분과위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봤습니다. 그다음 영 제4조 중앙협의회의 기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사항을 관장한다. 그래서 1호 법 11조 3항에 따라 민방위 기본계획의 심의. 그래서 기본계획 심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 중앙협의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 심의하고 또 2호 민방위 관한 중앙간서간의 업무 협정. 그리고 3호 법 17조 3항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3- 법 31이하 수습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의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협의회 기능은 다 시도 시군구 협의회 기능과 유사해요. 근데 여기가 가장 그 중요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죠.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민방위대의 연령이 몇 세까지죠? 40세까지 합니다. 근데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가 침공, 전사비가 할 경우에요. 한 경우. 할 경우가 아니라 했을 때,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는 10세를 연장을 합니다. 50세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가 중앙협의회 기능이다.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를 한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시도 시군구 협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민방위기본법이 최근 들어 개정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인가요? 연평에서 그때 뭐 장사포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많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 법이 그때 이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민방기본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내용들이 추가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영 5조 볼게요.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의장이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쭉 볼까요? 회의 및 의사, 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총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서무, 정합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 서무는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한다. 안전처에서 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중앙협의회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는데 서기는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 간사는 중앙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간사가 돼서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죠. 또 중앙협의회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제 의안 제출이나 운영할 때는 위원장이 한다. 그 다음에 수당, 또 3조 3항 4호에 따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를 볼게요. 민방위기획위원회는 안전처 장관, 그 다음에 재난대책은 안전처 장관, 재난구호원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농업재난대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하니까 여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조직 보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민방이나 재난이나 그런 경우는 안전장관이 들어가고 구호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방사능은 원자력 안전위 위원장이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계획안을 심사한 거죠. 여기는 안이에요, 안. 이렇게 안이란 말까지 딱 쳐야 돼요. 민방위 계획 및 기본계획 및 민방위 집행계획을 심사한다. 그러면 안이란 말이 하나 가지고 장난치냐 그러지 말고 안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고요.
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부처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실무회의를 둔다. 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약관 명을 연구위원을 유척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 분과위원회 위임.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관장 사무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임 이것만 일부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또 준비명령도 있는데 두 가지 빼놓고 전부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거고. 중앙협의회는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좀 하시고 또 민방위는 15문항밖에 안 되니까 또 중앙협의회, 시도, 시군구 협의회 같이 비교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앙협의회 보면 최소한의 뭐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안전장관이 된다. 그리고 위원은 각부 장관, 플러스해서 국정원장, 인사혁신처장, 보훈처장, 경찰청장,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다. 또 중앙협의 기능은 내가 그랬죠. 똑같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대상 연령 연정 심의가 그래도 그거를 하나는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는 우리가 자문위원을 두는데 분과위원회는 연구위원을 둔다.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좀 구별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중앙협의회는 자문위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연구위원. 그렇게 구별을 좀 해놓은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사하고 서무가 누구냐? 그래서 간사는 안전정책실장이 된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서기는 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각 부처와 같이 연결하는 거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획이나 재난은 안전처고 구호, 농업, 방사능은 관련 장관 또는 위원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방사능 재난대책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민방위 협의회 1항 볼게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 민방위 협의회를 2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협의회를 또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시도, 시군구, 읍면동협의회를 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지역협의회 구성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규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규칙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2조에 보면 지역 민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은 이제 1항을 한번 볼게요. 규칙 1항. 그래서 민방위 기본법에 철저 1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민방위협의회, 그러니까 시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한 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또 법 7조 1항에 따라 시군구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또 읍면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인적 구성은 다 알아야 되겠죠. 10에서 15. 또 그 다음에 셋을 빼요. 그러면 7에서 12명 이하. 그리고 읍면동은 5, 8. 좀 좋은 용어는 아닌데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 다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 시군구 협의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죠. 시도협의위원장은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이 시군구 협의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협의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 민방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이제 순서를 정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불러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잘 냈어요. 잘 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여기 뒤로 가시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 한번 볼까요? 부록 뒤로 넘겨보세요. 지역 민방협의회.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이 비교를 하니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원 보면 우리가 시도교육감이라 그럽니다. 시도협의회의 지역 민방협의회 보면 시도협의회에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서열이 우리가 정부 조직에서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나온 게 시도교육감입니다. 시도에는 교육감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이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는 이제 여기 지금 영등포라든가 그럴 때는 뭐 교육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교육장. 그 다음에 이어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검검사장이라 그러죠. 서울지검 검사장.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시군구 같은 경우는 지청장 또는 지명된 검사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군부대 지역사령관. 서울 같으면 소방사령관이 되겠죠. 소방사령관. 그 다음에 시군구 같으면 군부대장.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시도지부장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국정원 담당 요원이 들어가고, 지방병무청장, 지병장. 우리가 병역법 지병장 배웠잖아요. 시도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시군구에는 없잖아요. 시군구 조직이. 그래서 병무지청이 안 들어가고, 지병장이 시도협의회로 들어간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1인 1명,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뭐 의원 1명 들어가겠죠. 또 시군구도 시군구에 관련해서 의원이 1명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한군인회 있어요. 시도 제한군인회 회장, 그리고 또 시군구의 제한군인회 회장. 또 여기도 뭐 전역하신 분들이 제한군인회 회장으로 가니까 시군구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호 볼게요. 8호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그러니까 시도는 서기관급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군구는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은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그 다음에 경찰을 한번 볼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라 그러죠. 경찰서장. 그 다음에 10호는 지정행정기관장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행정기관장이 뭐 공사사장 등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군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 관련 기관장이 들어간다. 기타 뭐 기타는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사람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회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되고요. 읍면동장이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중대장 1명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사나 파출소장이 들어가고 기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비교해서 보는데, 여기 다시 넘어가시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 시도협의회. 그래서 시도협의회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교육감하고 교육장 그런 것 좀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경찰관에서 지방경찰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경찰서장인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협의회에 한번 볼게요. 3호.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장이 들어가 있고,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중대장 1명. 다모, 그 밖에 민방위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원래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좀 거의 없겠지만은 읍면동에 가면 예비군 중대장 1명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니까 의정부 일동에는 인원이 뭐 3,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이 2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래 같이 참석할 것 같은데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중대장 한 명을 원칙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도 예를 들어서 뭐 민방위 협의회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서 이제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통합방위 협의회나 그러면은 통합법에서 또 예비군 또 연동 협의회 같이 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더러 지휘관 되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민방위 공부한가 모르겠다. 민방위 협의회 안 한다 그러더라고. 다 포함된 거예요, 같이. 또 예비군법에 의해서 연동 협의회, 또 민방위 협의회, 또 통합방위 협의회 그걸 같이 묶어서 그걸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민방위 협의회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민방위 협의회만 따로 할 수가 없죠. 바쁜데. 그래서 법적으로 묶어서 해놓은 거다. 그 다음에 3조 지역 민방위 협의회 기능. 각급 지역 민방위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그래서 이로 보면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라 그랬죠. 그래서 과목에 보면 시도 시군구 민방위 계획의 심의. 그래서 똑같아요. 중앙협의회도 기본계획 심의고 여기서는 시도 시군구 계획에 심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남목도 민방위에 관한 기관과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똑같죠. 중앙관서에 관해서 업무 조정과 협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예. 법 32조 2에 따라 수습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심의도 중앙협의회 같다 그랬어요.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의 심의. 이제 읍면동 협의회는 보니까 1호 나목, 다목, 라목에 정한 사항 심의. 그러니까 읍면동 협의회는 읍면동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빼고 나, 다, 라에다 추가적으로 민방위 편성 재대상자의 심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 어렵게 여러분들 공부를 다 잘하시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도 낸 적이 있어요. 이게 3단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제를 포괄적으로 내니까 중앙, 시도, 시군구 협의회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사항 플러스 위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골라라. 3단으로 포괄적으로 하나, 둘, 세 개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죠. 1번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협의회다. 그러면 심의는 여기서 하나 골라야 되고 또 위원도 여기서 하나 골라야 되고 또 여기 관련해서 계획도 하나 골라야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시간 홀딩 작전으로.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딱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앙협의회에 대해서 중앙협의회 심의사항이다. 그럼 다른 거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대상 연령, 연장, 심의 하는 게 중앙협의회고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거가 이제 중앙협의회는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2호, 3호, 4호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기본계획이니까 계획이 심의 그 나머지는 같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뭐가 한다고요?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 대상자를 심의하는 거다.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편성제 대상자의 심사 하나, 읍면동 협의 하나, 그리고 읍면동 계획이 없다. 읍면동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중앙 협의회는 기본계획 기본계획하고 시도 시군 계획은 다르겠죠. 그런 거지만은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하나 있고, 그다음 읍면동은 편성 재대상자의 심사 그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죠. 또 지역 민방위 협의회는 또 자문위원 둔다 그랬잖아요. 자문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중앙에서 똑같이 나왔잖아. 이렇게 자문위원 둔다. 그런 내용을 있었고, 분과위원회는 연구위원 둔다. 그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조보험 위원장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를 대표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또 위원장이 부득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회의 및 의사,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항, 또 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똑같죠. 서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간사하고 서기를 두는데 각 한 명이다. 우리 아까 치면은 중앙협의회는 간사 1명, 서기 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사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랬고요. 수당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공무원들 되신 분들 아닌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겠죠. 퇴직 공무원 아니면 관련되는 분들한테 뭐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데 아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렇게 또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 협의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면 포괄적으로 이렇게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